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우리는 기존의 주식회사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경제조직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4년 9월 기준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 전국에 5,600여 개, 한 달 평균 25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의 열기가 이렇듯 뜨거운 것은 협동조합이 일자리의 감소와 또 사회의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협동조합. 지금 여러분에게 그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사업을 위한 조직이지만 그 목적과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 등이 일반적인 사업체와 다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소유의 기업으로 조합원 공동의 편익과 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조합원 1인당 1표라는 동등한 의결권과 투표권을 갖습니다. 조합원 1인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30%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협동체, 자본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조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개인은 물론 법인도 가능하며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협동조합은 필수 사업으로 조합원 및 직원 교육, 협동조합 간의 협력,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제일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조합원 교육을 무엇보다 중시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목적과 운영 방식에 만족하십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협동조합 창립에는 꼭 필요한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크게 5단계,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 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설립 신고로 나뉩니다. 이제 단계별로 그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발기인이라고 하는데 최소 5인 이상이 돼야 합니다. 발기인은 설립 업무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관을 만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발기인이 모집됐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 바로 정관 작성입니다. 정관이란 자치조직의 최고 법규인데요. 우리 협동조합은 어떤 조직이며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는 기본적인 운영의 틀을 법으로 정리해 놓은 자치법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관에는 법으로 정해진 필수 기재 사항이 14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정관을 만들 때는 협동조합 표준 정관례를 토대로 개별 협동조합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정관의 주요 내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협동조합의 이름을 짓는 일부터 시작해야겠죠? 명칭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다른 법인과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중복된 명칭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같은 시나 군 단위 내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8개의 특별법상 협동조합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조합의 설립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소비자 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다중이해 협동조합 등 유형이 있는데요. 우리 협동조합 유형에 맞도록 목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 조합원의 자격도 정해야 합니다. 앞서 정한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으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유형이나 사업 분야 같은 조합의 특성에 맞춰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자금이란 앞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할 기초자금인데요. 제일 먼저 최소 출자 좌수를 정하고 출자 일자의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의무적으로 1자 이상 출자해야 하며 출자 일자의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조합원 1인당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30%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분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지분이란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몫을 말하며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그 범위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년 잉여금의 10%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적립금에 대한 비율은 잉여금의 10% 미만은 안 되지만 그 이상으로 높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의미 적립금은 협동조합에 잉여금이 생길 경우 법정 적립금 외에 조합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 준비금이나 개발비,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을 규정에 적립해 둘 수 있습니다.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조합원 총회는 협동조합 최고 의결 기관으로 법으로 정해진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정관 변경, 규약 제정, 임원 선출과 해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조합원 제명, 탈퇴 등 조합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 대부분은 총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령으로 정해진 것 외에도 추가로 총회 의결 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또 다른 의결 기관인 이사회.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 내용을 집행하는 총회 하위 기관으로 기본법에 규정된 총회 의결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의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선임 역시 조합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해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으로 선출 가능합니다. 임원 선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직원의 경우 협동조합의 임직원으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협동조합 사업의 종류도 정관에 정해둬야 합니다. 조합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상 창작자 협동조합은 영상물 제작과 유통업이 포함되면 되겠죠. 그리고 조합원 교육훈련 사업, 조합 간 협력 사업,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기본법에서 규정한 필수 사업이므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사업에는 제한이 없지만 단 2가지 사업만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은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잉여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합은 법정 적립금 등 적립을 한 이후에도 자녀가 있을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배당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총 배당금 중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납입 출자금의 10%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 외에도 인적 배당 등 배당금 지급 기준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 다 작성됐다면 이제 남은 일은 정관의 마지막에 발기인들이 서명을 하는 일입니다. 발기인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정관에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정관 작성이 끝났으니 앞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해갈 기본 틀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더불어 우리 협동조합의 정체성도 명확해졌습니다. 왜 협동조합을 설립했는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또 조합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인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설립동의자는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발기인까지 포함합니다. 쉽게 조합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협동조합 설립 전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설립동의자라는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설립동의자 모집 단계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총 4가지. 이 중 2가지는 발기인이 설립동의자에게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첫 번째는 설립동의서, 이름과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출자 좌수 등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설립동의자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립동의자들로부터 받은 서류들이 취합되면 설립동의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해관계자란에는 조합원 유형을 기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자자 명부입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 등록번호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출자 좌수와 출자 금액, 해당 출자자의 출자금이 전체 출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합니다. 창립총회는 조합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먼저 창립총회 날짜를 정한 뒤 개최 전에 공고문을 전달해야 하는데요. 일간지나 벽보 게시 또는 전자우편 중 설립동의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에는 일시와 장소, 조합원 자격 요건, 의결사항 등이 꼭 명시돼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알려야 하는데 그 기간이 7일 이상, 공고기간 7일 중 첫째 날은 공고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월 15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면 최소 5월 7일 이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만료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설립동의자들에게 창립총회에 대해 충분한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립총회는 발기인 대표가 의장이 되거나 총회에서 따로 의장을 선출해 진행하면 됩니다. 설립동의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으며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창립총회의 필수 의결사항은 정관 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임원 선출, 설립 경비 4가지.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조합의 주요 업무를 집행할 임원을 선출하는 일.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됩니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이사를 먼저 뽑고 이사장을 뽑아야 하며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조합의 업무 집행사항, 재산 상태 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회계 지식과 함께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법인 조합원이 임원이 될 경우 법인을 대신하여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이력서를 제출하고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창립총회를 마치면 창립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창립총회 개최 일시와 장소, 등록 설립 동의자와 참석자, 안건을 기록합니다. 모든 의결 안건과 의결 결과는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사록 마지막 장에 날인을 하는 일인데요. 의장 1인과 조합원 3인 이상, 총 4명 이상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기명 날인할 조합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면 됩니다.
발기인 모집에서부터 창립총회 개최까지 긴 준비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일은 설립신고를 하는 일인데요.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 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해당 시장에게, 나머지는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주 사무소가 서울이면 서울특별시장에게, 또 경남 진주이면 경남도지사가 되겠죠? 설립신고를 할 때에는 9가지 필수 서류들을 갖춰 제출해야 하는데,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출자자 명부,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는 앞의 준비 과정에서 이미 작성한 서류들입니다. 이제부터 작성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설립신고서입니다. 설립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조합원 중에서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사람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설립동의자 수는 설립동의자 명부의 인원수, 출자금 납입 총액은 출자 명부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 밖에 조합명과 연락처, 주 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장 성명과 기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은 임원 명부 및 이력서입니다. 임원 명부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직위와 성명,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합니다. 이때 등록기준지란 자연인의 경우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의미합니다. 법인이 임원인 경우 직위, 법인명, 법인 등록번호, 법인 주소와 법인을 대표하여 임원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임원 이력서에는 사진이 포함되어야 하며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 여부를 조합 내부에서 조회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발기인이 작성한 후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대분류 코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기재하면 되고, 업태와 사업자 등록번호는 전환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주소는 주 사무소 소재지에 도로명 주소를 적고, 출자금 총액은 설립신고서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조합원 현황에는 설립동의자 유형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직원 고용계획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조합에서 고용하려는 유급 직원의 수를 적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조합원 현황의 직원과 직원 현황의 직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 조합원 현황의 직원은 직원 협동조합이나 다중이해 협동조합에 있는 직원 조합원을 뜻합니다.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수입 지출 예산서. 협동조합의 사업은 크게 수입과 지출로 나뉘는데, 수입은 사업 수입으로 발생하는 예상 매출액, 지출은 사업 수행을 위한 지출 예상 금액을 말합니다. 먼저 수입란을 보겠습니다. 사업 수입은 정관에 정한 사업 종류를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면 되고, 사업 외 수입은 기부금 등 기타 수입을 말합니다. 출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예상되는 출자금 총액을, 차입금은 금융기관이나 조합원 등으로부터 차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금 총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두 번째, 지출 부분입니다. 경상비는 조합의 일반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건비나 임차료 등이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조합이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 원가 개념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총액과 지출 총액은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고필증이라고 부르는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확인증입니다. 앞에서 준비한 서류들을 가지고 협동조합 소재지의 해당 지자체에 가서 설립신고를 하면 20일 안에 설립신고증을 받게 되는데요. 오랜 준비 과정 끝에 받은 이 서류 한 장이 굉장히 뿌듯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요. 협동조합이 본격적인 사업 활동을 하려면
설립 이후에도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 확인증 발급으로 그동안 발기인들의 임무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제 조합의 모든 일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의 이사장이 인계받아 운영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일입니다. 이사장은 자신의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 가입 당시 약속한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합니다. 이 출자금은 법인 등기 이후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출자금 납입이 완료되면 등기 시 필요한 출자금 납입 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잔액 증명서를 챙깁니다. 다음 업무는 협동조합 법인 등기.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하며 바로 이 등기 과정을 마쳐야만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에는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조합 전용 사무실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설립 신고에서부터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까지 이제 협동조합은 세상 속으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어떻게 꾸며갈 것인지 또 조합원들과 어떻게 마음을 모아 조합을 이끌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과 노력만이 남았습니다. 진정한 협동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협동조합. 새로 설립될 많은 협동조합들의 눈부신 활동을 기대합니다.